안녕하세요, 김승희입니다. 오늘은 맵 에디터 만들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서 여기 이제 선택을 하고요. 그 컨트롤 마우스 클릭을 사용하면 이렇게 이제 맵을 편집하는 기능이 이렇게 추가되었는데, 실수로 이렇게 하나 더 클릭을 했을 때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죠? 여기 빈 공간이 원래 지우는 용도로 써야 되는데, 이거 클릭해서 해봤자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는 투명한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울 수 있는 그런 기능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일단 순서대로 하나씩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저게 요거를 우리가 이미지가 두 개잖아요. 베이스 이미지와 베이스 이미지 EX 두 가지가 있는데, 베이스 이미지는 이게 투명화된 사각형이라서 이렇게 했을 때 안 지워질 거고요. 이거를 베이스 이미지가 아닌 그 베이스 이미지 EX 있잖아요. 이걸 쓰게 되면 저기 테두리가 그 배경색이 포함되어 있는 애기 때문에 저걸로 덮으시면 지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워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작업하면서 이게 테두리가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EX에 이 테두리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테두리가 여기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우는 것만 또 나머지는 또 투명도 때문에 이걸 또 배경을 쓰면 안 되는데, 이것도 나누기 좀 그렇네요. 그러면 그냥 요 부분만 따로 지우도록 할게요. 그냥 이거 이용하지 않고 그냥 우리 배경색 있죠? 배경색으로 그냥 지워버리고 그 위에 다시 이제 그리는 방식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외가 EX를 쓰면 예외가 더 많겠네요. 그냥 지우고 그냥 바로 그냥 강제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카피 이미지 했을 때 그 베이스 이제 오른쪽 이제 분홍색 사각형으로 선택된 영역을 녹색 사각형으로 가져오는 그 코드 위에다가 그 그냥 강제로, 뭐 투명화되는 애들도 많으니까 사실 꼭 그거 지우는 것뿐만 아니라도 이런 것도 있죠. 만약에 이렇게 내가 했을 때요, 지금 요걸 선택하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선택하면 지금 이렇게 어우러져서 나오는데, 이렇게 사실 되면 안 되죠. 왜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정보를 고유하게 넣어야 되는 거니까 요 투명화된 부분은 투명해져야 되는데, 지금 원래 있던 그림 위에다가 그냥 덮어 쓴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두 개가 이미 레이어 개념을 가지고 합쳐진 거예요. 근데 사실 나중에 그림을 이제 특성도 속성도 부여하고 뭐 비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그림이 이렇게 두 개 합쳐진 그림이 여기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간 말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레이어를 구성해서 이제 이렇게 합치는 기능을 할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되게 할 텐데, 지금은 그 레이어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건 잘못된 거죠. 이렇게 되면 요 녹색은 없어지고 요 그림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디 갔지? 요거였나? 요렇게 하면 요게 나와야 되는 거지. 요 테두리는 요거구나. 요 부분은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투명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출력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했을 때 이전 이미지 위에다가 투명화된 부분은 이전 이미지가 그대로 나오니까 저렇게 겹쳐진 것처럼 나왔죠. 근데 레이어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려지기 전에, 즉 에디트의 이 영역 있죠. 이 영역에다가 사각형으로 배경색 사각형으로 깨끗하게 채워서 못 그려지게끔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구현하냐면, 일단 배경을 지우는 거죠. 배경을 조각 이미지가 녹색 사각형 위치에 이미지를 출력하기 전에 해당 영역을 배경색으로 지운다. 이제 이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기능이 들어가야지 배경이 투명한 것들에 대해서 고유하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저걸 지우기 위해서는 그 칸만 지워야 되니까 필 솔리드 렉트 dcp 함수 써서 깨끗하게 지워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울 때는 이제 요거 DC는 똑같이 요거 쓰면 되겠죠. 요거 쓰고요. 영역은
시작 영역은 얘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위치에다가 지금 녹색 사각형 위치에다가 지울 거니까 요게 이제 요게 들어갈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제 폭과 높이 줘야 되는데 폭과 높이는 어차피 이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색깔도 지정해야 되잖아요. 색을 지정해야 되는데 채우기 색깔이 그 배경색은 RGB 24 해가지고 배경색이 32에 65에 70입니다. 맞나요? 32, 65, 70 볼게요. 그죠? 맞죠? 32, 65, 70.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위치에 요 색깔로 지우고 하기 때문에 투명한, 그러니까 그림이 지워지기도 가능할 거고요. 투명한 위치가 있는 이미지들은 그 투명하게 표시되면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일단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저 자세히 보시면 여기 뭔가 선이 나왔죠? 이 선이 왜 나오는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지우는 것도 지워보면 이렇게 지워지는데, 지웠는데도 이렇게 끝에 뭔가 선이 남았죠. 지금 지워졌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안티알레스 기능 때문에 채우는 게 깔끔하게 안 채워져서 그래요. 그렇다고 또 크게 지우면 옆면에 있던 애들도 지우기 때문에 또 옆에 붙은 애들도 강제로 더 많이 지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그려준다 보니까 그 효과 때문에 안티알레스 기능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잔상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울 때 깨끗하게 그 영역을 싹 다 지우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이렇게만 하면 안티알레스 기능 때문에 그죠? 부드럽게 이제 테두리에 이렇게 어우러지는 효과를 내는 부분들이 잔상이 남아서 저런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지우기 전에 지금은 깨끗하게 지워야 되는 거잖아요. 부드럽게 이렇게 어우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안티알리스를 잠깐 끄고 요걸 그린 다음에 다시 안티알리스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면 저런 잔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요거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함수를 소개해 드리면 set 스무스 왜 없지? 오가 하나 더 적혀야 돼. 여기 있네요. 네, 요 함수를 쓰시면 잠깐 이게 오프되어 있으면 그죠? 이거 되면 안티알레스 기능을 중지를 잠깐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티알레스 기능을 잠깐 중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요걸 그린 다음에 다시 안티알레스 기능을 킬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러면 자, 이렇게 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중간에 이렇게 그릴 때도 중간에 이렇게 선이 나왔었는데 선 사라졌죠, 그죠? 선 사라졌고 지울 때도 보면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이제 잔상 남지 않고 이렇게 지워집니다. 또한 요거 선택했잖아요. 요렇게 하면 이제 요렇게 지워지는 거죠. 아까는 녹색 위에 어우러져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러지 않고 깨끗하게 자기만 나오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아깝게 더 좋아요라고 할 수도 있죠, 사실. 그 녹색 이렇게 색 위에 올라가는. 근데 사실 그거는 올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이제 레이어 개념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3개의 레이어를 만들어서 계층을 잡아서 작업을 할 건데요. 그 레이어 개념을 쓸 때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원 레이어에서 한 개의 공간에 한 개의 이미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위에 이렇게 선택했을 때 어우러지는 아까처럼 나오면 그건 두 개가 합쳐진 거잖아요. 한 개가 아니라. 그래서 그건 잘못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쓰면 잠깐 이제 이렇게 지우게 되면 이제 아까 깨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화면에 그죠? 그런 건 이제 안티알레스 잠깐 껐다가 다시 키는 방식으로 그림기를 사용하면 이제 그렇게 잔상이 남지 않고 깨끗하게 지워지니까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끝에다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고민을 좀 했었는데 자 지워볼게요. 이렇게 해서 지우면 뭐가 지워져요? 이 선이 지워집니다. 왜냐면 이 선이 그 공간에 물려있던 애기 때문에 여기에 선이 어쩔 수 없이 지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뭐죠, 테두리, 그죠, 프레임을 딱 이 그림에 맞게끔 그려서 이제 이미지에 넣어서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 그리는 걸 매번 그리는 게 불편하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선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선도 마찬가지고, 선 때문에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냥 요거 그릴 때 선만, 그 원래 이제 우리가 448이잖아요. 448인데 449만큼 늘려서 그려가지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그림 밖에다가, 완전히 밖에다가 테두리로 둘리게 되면 그런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5,5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이 테두리를 4,4에서, 그러니까 그림보다 한 픽셀 앞쪽에다가 그려버리면 아무래도 그렇게 그림이 밀리는 그런 현상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에 덮쳐져서 이렇게 지워지는. 그럼 이렇게 밖에다 그려지면 지금처럼 이렇게 한다고 지워지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테두리 그리는 부분을 조금 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에 넣지 않고 밖에다 그려요. 그럼 매번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상관없는 게 우리가 전체 클리어를 쓰지 않거든요. 이 그림만 다시 덮어 쓸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릴 필요가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그려지는 테두리를 그림이 그려지는 영역이 완전히 벗어나게 지금 사각형을 그릴 거기 때문에 그림을 다시 덮어 쓴다고 해서 그 테두리가 지워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테두리를 다시 그려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 때문에 테두리 지워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그 보더 테이블 만드는 거 있죠. 여기서 보더를 그렸잖아요. 이렇게 출력된 영역을 요렇게 그렸는데, 사실 이거를 그냥 없애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거는 보더에서 빼주고요. 백그라운드만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make image with 보더에서 이거는 이 코드, 보더 하는 코드 있죠. 요 코드를 뺄게요. 그냥 빼버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작업해야 되니까 여기 잠깐 색깔 기억을 못해서 여기다 두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 표시되는 애도 보더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 보더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뀌면 실행하면 이제 양쪽에 보더가 없겠죠. 보더 없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여기 이제 보더를 제가 그릴 텐데, 여기다가 이제 보더 그리는 걸 강제로 넣을 텐데요. 여기다 넣어야 되겠네요. 그 보더 그리는 걸 넣을 텐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보더를 그리는 걸 넣어야 될 텐데, 함수를 따로 뺄게요. 따로 빼서 작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중을 위해서. 계속 저기 메인 함수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코드 보기가 안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몇 줄 안 돼서 그냥 메인에 넣을까 아니면 뺄까 고민했는데, 제가 봤을 땐 입문자들이 더 많이 보는 강의니까 함수 만드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드로우 이미지 보더 해서 그냥 이미지 보더를 그리는 거죠. 이미지를 위한 드로우 보더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를 위해서 이미지를 위한 보더를 그리는 거죠. 하고 이제 EAD 포인터 EPF, 그죠. 함수 만드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만들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 만드는 게 맞아요. 자, 우리 선 색상은 조금 요 색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선을 지금 양쪽 왼쪽 오른쪽 다 그려야 되니까 2번 그려야 되니까 각각의 함수에 안 집어넣고 그냥 set dc 펜 칼라 DCP AP앱에 PDCP 메인 DCP에다 그려야 되겠죠. 색상은 이걸로, 그죠? 이게 선 색상 지정 필요 없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이 추월된 공간에다가 테두리를 그려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드로렉트 테두리만 그리면 되니까 드로렉트 DCP 이렇게 해가지고요. AP앱에 DCP에다가 왼쪽 거부터 그릴게요. 왼쪽 거는 에디트 렉트죠. 에디트 렉트인데
여기 이제 시작 그림보다 .x보다 1번 더 앞서서 그려져야 되니까 빼기 1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y도 하나 더 앞서서 그러니까 빼기 1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cx에는 더하기, 그러니까 이게 폭이잖아요. 폭이니까 앞에 1 빼고 뒤에 1 더하게 되면 2가 되는 거니까 원래는 더하기 2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인가 1-1 제가 보충할 때 이야기를 뭐라고 드렸냐면, 이 드로우 프레임으로 드로우로 시작하는 애가 원래 그려지는 것보다 한 개 더 크게 그려진다고 했죠. 그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되면 플러스 1만 해도 하나 더 크게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1, 2가 아니라 플러스 1을 해줘야지 정확하게 한 픽셀 더 바깥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y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냥 생각해 보면 앞에 그림이 그려지는 영역보다 한 픽셀 앞에 그려지고 한 픽셀 뒤에 그려지니까 폭이 2배, 그러니까 플러스 1이 아니라 플러스 2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요 드로우 함수의 특성 때문에 더하기 1을 하면 결국은 3픽셀 더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하기 1을 해야지 2픽셀 더 그려지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맵 편집 이미지 영역을 표시하기 위한 사각형을 그리는 거죠. 왼쪽에 있는 맵 영역을 그리는 거고요. 한번 볼까요? 요거 함수 호출을 해줘야 나오겠죠. 여기다 이렇게 넣을게요. 왼쪽과 오른쪽에 출력될 이미지 표시하는 거죠. 왼쪽과 오른쪽에 출력될 이미지 영역을 표시하는 겁니다. 일단 저 왼쪽 것만 작업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이제 녹색 사각형이 테두리를 물지 않습니다. 그죠? 안쪽에다가 이렇게 그려지게, 아까는 이제 원래 이게 5픽셀 떨어져 있었는데 4픽셀로 줄었겠죠. 지금 이제 공간이 하나 더 커졌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야 되겠죠. 이것도 왼쪽과 오른쪽에 출력될 이미지 영역을 표시하는 함수, 이렇게 주석을 남겨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출력하는 사각형은 이게 이제 에디트가 아니라 베이스 렉트가 되겠죠. 베이스, 이것도 베이스고요. 그죠? 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요거는 오른쪽에 있는 기본 이미지죠. 기본 이미지 영역 표시, 이렇게 해주시면, 예, 지금 여기 이제 얘도 이제 이미지 위를 물리거나 뭐 하는 거 없이 이제 이미지 바깥쪽을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선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처럼 이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당연히 되겠죠. 좀 전혀 깨끗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테두리에다가 내가 이렇게 해도, 선을 선택해서 해봐도 이제 그 선이 안 지워지고 깨끗하게 잘 되죠. 여기도 한번 지워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깔끔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선이 지워지고, 테두리도 이제 고민했던 테두리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더 분명하게 구분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우리가 1시간씩 강의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힘들다고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내용을 짧게 잘라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는 더 하고 가시죠. 이왕 하는 김에, 너무 짧으니까 하는 김에 요 레이아웃,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팅하는 값들을 한 곳에 모아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그 맵이 편집될 영역을 세팅하는 그 작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앞으로 더 추가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그냥 중간 계산하는 게 많은데, 지금 이게 입문자용 강의다 보니까 가능하면 좌표를 명확하게 주고 시작하는 게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런 작업,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사용될 UI들의 좌표를 위치하는 그런 것들을 좀 따로 함수를 만들어서 그냥 구분해 놓는 게 아무래도
내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어떤 함수에 가라 이렇게 말하기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레이아웃을 결정하는 함수를 하나 따로 만들게요. void determine 맞나요? mine 스펠이 layout 하고 ead 포인터. 예, 요렇게 작업을 하고요. 그쵸? 네. 요렇게 하면 이제 그 우리가 레이아웃을 결정하는 함수를 하나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레이아웃 위치를 결정하는 함수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요게 이제 어떤 작업이 들어갈까요? 요 작업 있잖아요. 요거 하는 작업을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요거만 바꿔주면 되니까요. 네. 항상 그렇지만 한 번에 바꾸지 마시고요. 한 번에 바꾸시면 이렇게 하나씩 바꾸세요. 다른 애들까지 다 바뀌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영역 설정하고 하셔도 되는데 그냥 뭐든 직접 확인하고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 함수를 나중에 이제 이런 셋이 많아질 걸 대비해서 지금 미리 작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요거 이제 빠지겠죠? 네,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을 결정. 그렇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나중에 코드 보기가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할까요? 요것도 함수 빼버릴게요. 요것도 우리가 이게 이제 결정된 거 보더 요건 냅두죠. 이건 이미지 조각 그냥 이미지 표시하는 거네요. 요거는 여기 보더는 이미 제가 뺐네요. 요거는 그냥 냅둬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이미지라. 일단 여기까지 예 하고 끊고 이제 여러분들 실습하시고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레이어 개념을 집어 넣어야 돼요. 그 레이어 개념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로 이제 간단하게 실습하셔서 코드를 좀 더 눈에 익히고 함수가 이제 어떻게 구분되었는지도 좀 눈에 익히신 다음에 눈에 익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죠. 실습 많이 하시고 다음 단계에서 계속 수업합시다.